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일찍 시간부터 이렇게 와주시고 또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디퍼런스에서 첫 발표를 맡게 된 코어 장전팀의 팀장이자 디사이퍼 학회장 이병헌입니다. 이번에 저희 팀이 연구하고 이번 디퍼런스에서 발표할 주제는 Decentralization Index for the Ideal Blockchain, 이상적인 블록체인 설계를 위한 탈중앙성 지표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중앙화를 정의하는 방법, 두 번째로 저희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탈중앙성에 대한 지표,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의 배경입니다. 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스템 안의 노드끼리 합의를 이뤄 그 시스템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전체 유저, 즉 전체 노드의 3분의 1까지는 문제가 생겨도 별탈 없이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떤 시스템에서는 절반인 2분의 1까지는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시스템에서는 어떤 한 노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언뜻 보면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서 저희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하면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탈중앙성. 그럼 탈중앙성이란 무엇일까요? 탈중앙성은 중앙화를 벗어나 분산되어 각자 운영되는 것, 즉 중앙에 존재하는 신뢰를 요구하는 검증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를 신뢰할 필요가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피어투피어로 시스템의 상태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합의의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것을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성의 측정은 이 시스템 자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앞선 이 33%, 50%, 0%로 돌아가자면 이 각각의 시스템은 앞서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표현한 서로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합의 알고리즘은 3분의 1까지는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PBFT 계열, 두 번째는 50%까지는 허용이 가능한 비트코인, 그래서 POW 계열, 마지막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없다고 제가 임의로 가정한 만장일치 알고리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랑 발표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수치만 봤을 때 어떤 시스템을 가장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의 답을 먼저 공유하자면 이 지표만 보고는 어떤 시스템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1958년 논문에서 발표된 FLP 불가능성에 의해서 비동기 네트워커인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은 세이프티와 라이브니스를 만족하면서 장애 허용성을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알고리즘은 이 세 가지 중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로 각 특성이 트레이드오프 되어 있고 각각의 알고리즘 설계에 따른 장점이 있는 것이지 모든 걸 만족하는 완벽한 알고리즘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느냐로 바뀌는 단순한 장애 허용성 비교로는 탈중앙성, 즉 네트워크 신뢰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 허용성이 아닌 다른 수치로 탈중앙성, 신뢰를 판단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리서치랑 연구를 계속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경제적, 토큰 이코노미의 측면과 검열성 측면 두 부분에서 탈중앙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탈중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연구를 진행했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탈중앙화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곧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시스템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는 각각의 노드가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행동을 하지 않는 아니면 그걸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든지 퇴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이 노드가 악의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보상 개념입니다. 노드가 애초에 시스템에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약 각 개인의 노드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결과가 네트워크 이익의 증가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라면 어떨까요? 그 어떤 노드의 행동도 더 이상 악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이것을 토큰의 발행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했습니다.
노드는 네트워크에 일정한 자원을 제공하고 이로부터 토큰의 형태로 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노드가 제공한 자원은 네트워크의 성장과 신뢰를 강화하고 개인이 받은 보상은 네트워크의 가치가 반영된 인센티브가 됩니다. 결국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드는 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한 행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있는데 왼쪽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오른쪽은 중앙화된 네트워크입니다. 아래는 각 노드가 자원을 투입하면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조합을 임의의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네. 왼쪽의 탈중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 추구와 네트워크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A가 B와 같이 자원을 투입하면 7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고, 물론 이 수치는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또 상대방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자신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유리한 우월 전략을 투입해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이 이유를 토큰에서 찾았는데요. 토큰은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가상화폐로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또 많이 사용되어야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특정 노드가 막대한 자원 투입으로 상당 부분의 보상을 획득하게 되면 토큰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 유통이 줄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자원을 투입해 얻는 보상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쓸수록 가치가 더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다른 행동을 취해야 최대 이익을 얻는 중앙화 시스템은 내가 혼자 가질수록 그런 토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계속 경쟁적으로 자원이 투입되고 한정되어 있는 보상 때문에 계속 손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특정 노드가 혼자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최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탈중앙화가 중앙화를 둘 yes로 no로 표현할 수 있는 바이너리 프로퍼티가 아닌 연속적인 관계로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노드가 보상을 독점하는 것이 최적일수록 탈중앙에서 멀어진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의 표를 보시면 탈중앙화는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투입이 항상 우월 전략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노드들의 진입 장벽이 낮고 이는 보상 시장의 집중도가 낮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중앙화의 정도를 토큰 시장의 시장 집중도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 노드가 미시적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면 탈중앙화 시스템일수록 보상을 균등하게 얻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중앙화 시스템일수록 특정 개인이 보상을 독점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시장 집중도는 각 노드가 획득한 보상의 비율을 제곱하여 합한 값입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멀어짐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표는 데이터를 저희가 구해서 각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 수치에는 각자가 1인 1 CPU를 가지고 있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만들어졌고 나머지 코인은 그거보다 더 최신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인한 스케일링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향성 정도는 체크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열성 관점에서 탈중앙성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저희는 신뢰할 수 없는 중앙화된 시스템의 예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정의하려고 합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관련 정보에 대해 자체 검열을 진행하고 필터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콘텐츠를 자신들의 구미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해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기존 중앙화 네트워크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내 데이터가 임의의 3자에 의해 검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개인은 정보의 올바름을 판단하고 스스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각 개인은 이런 네트워크를 신뢰할 수 없겠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탈중앙화에 가까운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란 특정 주체의 선호대로 필터링을 할 수 없는 검열이 불가능한, 그래서 각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 주체의 선호대로 필터링할 수 없는 네트워크란 그 네트워크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원한다면 자신이 최대한 합의에 참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검열 불가능, 검열 저항적인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또 블록체인에서는 주로 선출된 한 명이 블록을 생성하기 때문에 블록 생성 확률을 결국 신뢰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제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를 적재하는 과정이 블록의 트랜잭션을 담는 행위고
이 같은 행위는 주로 선출된 한 명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 생성의 확률을 저희는 하나의 지표로 보았고, 식과 같이 진위계수를 차용해서 이 오름차순으로 누적으로 블록 생성 확률을 쌓고 X축에는 각 노드의 비율을 삼아서 이 부분을 차용해서 하나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POW 계열의 비트코인을 예시로 살펴보며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블록 생성 권한은 가장 해시 퍼즐을 먼저 푼 노드가 가져갑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같은 해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결국 네트워크의 모든 사람의 의견이 확률적으로 동등하게 반영되어 탈중앙적으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해시 퍼즐을 풀어 블록을 생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경쟁적으로 더 많은 해시 파워를 투입해서 먼저 채굴하려고 시도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시간은 설계상 10분 내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부합하기 위해서 해시 퍼즐의 난이도가 계속 어려워지는 쪽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는 결국 집중화된 마이닝풀 출현 계기가 되게 되고요. 해시 파워가 높을수록 블록 생성 권한을 획득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만일 해시 파워가 몇몇 노드에 의해 집중되어 있다면 비트코인에서는 해시 파워가 높은 노드에 의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검열당할 가능성, 즉 원하는 트랜잭션만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수치화하기 위해 각 노드별 해시 파워를 오름차순 누적 방식으로 쌓고 각 노드의 누적 비율과 비교하고 진위 계수를 차용하여 지표를 도출했고 이를 1에서 빼주는 값으로 검열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지분 증명 계열의 경우도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블록 생성 확률은 지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확률적으로 동등해서 탈중앙화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각 노드의 코인 보유량을 오름차순 누적 방식으로 쌓아서 비교함으로 탈중앙화에 얼마나 수렴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도 전부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DPoS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EOS 같은 경우도 블록 프로듀서의 선출될 확률을 비슷하게 지분을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메인넷에 블록 생성 확률 진위 계수를 대입했고 그 결과 다음 표와 같은 수치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높을수록 탈중앙성에 가까운 지표입니다. 물론 경제적 지표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는 1인 1 CPU, 시간적 스케일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컨센서스마다 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겠지만 하나로 만들려다 보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최소한의 경향성 정도를 체크하려는 지표임을 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탈중앙성은 결국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임을 밝혔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네트워크 신뢰를 노드별 집중도와 연결해서 표현했고 검열적 관점에서는 네트워크 신뢰가 블록 생성 확률에 비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악의적 노드가 이중지불 문제로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는 확률, 신뢰 지표로 해석될 수 있었던 장애 허용성을 넘어 현재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탈중앙성을 위협하는 문제들, 경제적 독점이나 검열성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를 요약하자면 과거에는 탈중앙화 신뢰를 위협하는 요소가 이중지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신뢰 척도는 자연스럽게 이중지불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척도인 장애 허용성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비트코인 역시 이를 50%까지 끌어올린 혁신적인 프로젝트임에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에는 탈중앙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경제적 집중도와 검열 가능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슈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집중도와 블록 생성 확률이 네트워크 신뢰의 척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면에서 탈중앙화가 정의되고 또 탈중앙성이 위협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각자의 측면에서 탈중앙성과 중앙성은 yes or no로 정할 수 있는 바이너리 프로퍼티가 아닙니다. 탈중앙성으로 설계된 네트워크도 언제든 중앙화된 네트워크가 될 수 있고 중앙화된 네트워크도 언제든 탈중앙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여기서 경제적 이슈와 검열 저항성 이슈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탈중앙성이 공격받고 체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탈중앙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역시 계속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언젠가는 일반적인 탈중앙성 지표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이상적인 블록체인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코어정전팀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팀원분들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실 이번 연구가 좀 되게 난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탈중앙성을 체크한다는 약간 시도 자체가 저희에게 너무 어려웠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하면서 많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끼리 많은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해서 되게 지금도 딱히 딱 그 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는데 기술단이나 아니면 공격 저항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굉장히 인덱스 같은 거 새로 설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흥미롭게 잘 살펴봤습니다. 질문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장 집중도 인덱스 맞나요? 그 인덱스에서 제곱을 한 다음에 합을 하셨는데 왜 제곱인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본 연구 결과로 이제 각종 수치들을 구하셨는데 그래서 팀에서 생각하기에 가장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지금 뭘까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집중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노드들이 획득한 보상의 비율을 제곱해서 합한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개념은 실제로 시장의 진입 장벽 유무의 정도를 측정하는 허쉬만 허핀달 지수에서 영감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 실제로 제곱을 해서 더한 부분은 각 노드들이 비율이 얼마나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실제로 제곱을 해서 합을 했을 경우에 차이를 확연하게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표를 상정을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어떤 네트워크가 있다, 어떤 네트워크가 있다 하면 지금 메인넷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들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지금 가장 이상적이고 탈중앙적이라고 말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말씀드린 각 측면마다 달랐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신뢰 척도를 탈중앙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은 그 장애 허용성을 50%까지 POW를 사용해서 끌어올린 거고, 그렇다고 다른 알고리즘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허용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쓰레기냐, 아니면 PBFT 계열은 33%까지는 되는데 이거는 그럼 비트코인보다 열등한 거냐라고 말하면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측면마다의 인덱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각자의 합의 알고리즘마다 트레이드오프 된 거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좀 더 탈중앙적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은 장애용성은 괜찮지만 너무 고인물들이 많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네트워크 이미 해시파워가 엄청 높은 상황에서 개인이 더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탈중앙적이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설계를 보면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가장 탈중앙적인 것 같고 해서 네, 제 답변은 조금 애매하지만 각 측면마다 탈중앙성이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를 말씀드리지 못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인덱스화 하려고 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인덱스화하는 방식들을 차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들을 보면 제가 뭐 가문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론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경제학에 사용하는 지표들은 그걸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얼마나 부가 집중되어져 있느냐, 얼마나 식료품의 비중을 쓰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은 게 있는데, 지표 자체로는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이나 그 숫자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산출된 인덱스들 또는 설계하려는 방식 등등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조금 더 나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이 탈중앙화라는 것이 과연 어떤 그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는가, 그 효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되게 연구 내내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가 사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저희가 상정한 지표 말고도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통된 관점은 이런 탈중앙화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가 퍼블릭 블록체인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신뢰,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쓸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표가 굳이 이제 어떤 그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블록체인이 블록체인으로서 계속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그 사용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러한 지표적인 게 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시큐리티,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전부 만족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지금까지는 없다라는 그런 트릴레마가 있어요. 사실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러면 저희는 무엇인지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 트랜잭션 1초에 4TPS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왜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차라리 빠른 뭐 리플이나 이런 트론 같은 걸 쓰지 왜 굳이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쓰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에서 저희가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거는 탈중앙성이 좀 높은 걸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이었고, 나중에는 이거를 통해서 탈중앙성과 스케일러빌리티까지 잡을 수 있는 이상적인 블록체인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발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는